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정치권 현안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저 멀리 미국에 지금 아주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하고 해리스 두 사람 지금 대통령 아주 치열하게 승부를 지금 벌이고 있고 아마 곧 유권자 선택이 이제 마무리될 예정인데 이거 전망 여쭤보는 것도 참 사실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또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저는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네. 그 지인은 이제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본인 친척이 굉장히 오래 살았고 대대로 공화당 지지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 지지를 안 하겠다라고 철회하겠다라고. 네. 왜냐면 너무 그 반이민 정책 그리고 유색인종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을 나타내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관련해서 이른바 뭐 샤이 해리스다. 지금 백인 여성 유권자층이 한 30%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는 지금까지 좀 진보적으로 투표해왔던 경향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드러나지 않아도 아마 투표장에서는 본인들의 입장을 나타내지 않겠냐 해서 아무래도 해리스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걸 네. 히든 해리스 이렇게 미국에서 표현하던데요. 예전에 샤이 트럼프처럼 그게 있다면 해리스가 지금은 초박빙이지만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예측하기 힘든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보기에는 전체 유권자에서 득표는 해리스가 좀 유리한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엘고하고 할 때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투표는 더 많이 받았는데 졌어요 결국은. 예. 근데 경합주에서는 지금 7개 주. 예. 예. 트럼프가 약간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승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간접 선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의 득표 수가 아니고 그렇죠. 각 주별로 그 선거인단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네.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기를 한다면 네. 저는 해리스 쪽에 걸겠습니다만. 네.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50개 여개 주 중에 7개 주에서 결정이 난다. 이게 과연 맞는지 뭐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더욱 알 수 없다. 만약에 저 펜실베이니아 갔거든요. 그 많은 주 중에 펜실베이니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이게 과연 말이 되냐. 그만큼 또 펜실베이니아에 사는 분들은 뿌듯할 것 같긴 한데 그만큼 박빙이에요. 거기는 50대 50이거든요.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엘고하고 할 때, 부시. 부시 할 때. 예. 그때도 펜실베이니아였거든요. 거기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미국 선거라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재밌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재밌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 각 정당이 그 강세 지역이 있고 이른바 스윙보터 지역이 있는데 이 스윙보터 지역이 매 선거 때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지점들이 이번에도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약하다고 하는 흑인 남성한테 트럼프가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 네. 그 해리스는 또 백인 여성한테 접근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쪽으로 표의 갈림이 생길지 이건 상당히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결국 뭐 트럼프가 된다면 뭐 우리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건데 또 해리스가 된다면 지금 바이든 정부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가 혹시나 다시 된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북한과는 대단히 좀 우호적인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대한민국 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그 방위비 분담금인 것 같습니다. 머니머신이라고까지 하면서 우리의 어떤 국방력을 활용하면서 전혀 돈을 내고 있지 않다. 이게 한국의 어떤 지금 국격과도 맞지 않다라고 여러 차례 뭐 참모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재협상 국면이 윤석열 정부를 진짜 어렵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네. 지금까지 그 미국이 공화당 민주당 계속 여러 또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그걸 우리 정부가 많이 겪어봤기 예. 때문에
저는 결국 한미 관계라는 게 전통적인 동맹에서 우리가 미국의 조야와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정부 들어서는 네. 대통령을 얼마만큼 잘 설득해낼 수 있느냐. 미국에 있어서 한국의 중요성을 잘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곧 결과 알 수는 없지만 한 명은 정해집니다. 둘 다 될 수는 없으니까요. 트럼프냐 해리스냐 결과 아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문제가 더 많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지금 내일 열립니다. 이거 원래 이달 말에 열기로 했었는데 시기가 좀 앞당겨졌어요. 왜 앞당겼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니까 일단 참모들이 네. 이 순방을 다녀와서 하게 되면 11월 말로 이 미뤄지게 되는데 그때 가면 너무 실기한다. 일단 입장 발표가 빨리 있어야 된다. 뭐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설득했다라고 해서 대단히 좀 전격적으로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 거의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이 너무 좋지 않고 이런 국면에서 어쨌든 대통령의 육성이 정확하게 해명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저는 시점은 잘 골랐다고 생각해요. 시점은 11월 맞다. 11일이 네. 이제 임기 딱 중반이기도 하고 그 즈음에는 뭐 순방을 이유로 더 늦어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더 늦어지는 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셨을 거고 네. 근데 중요한 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성태현 정책실장이 4대 개혁을 잘하고 있다라고 정책 홍보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김태호 차장도 국방 안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뭘 잘했는지 홍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또 나왔던 정진석 비서실장의 그 워딩 네. 아무 잘못이 없다.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잘못이 없다라고 한 그 수위의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느껴지게 대통령까지 발언을 해버리면 그건 더 이상은 그 뭐랄까요 반등할 모멘텀은 그냥 스스로 놓아버리는 꼴이 될 아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잘 선택했다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실 얘기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다. 그래서 받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또 얘기했을 때는 또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추경호는 괜찮고 한동훈 안 되고 오히려 이게 좀 잘 보이려면 한동훈 때 같이 하는 것처럼 그게 모양새 좋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월요일 날 그 최고위원 모두 발언에서 네. 굉장히 그 심한 얘기를 좀 그러니까요. 했죠. 그러니까 마치 그래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땡긴 것처럼 네. 하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대통령실에 불러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건의하는 그런 모양새를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갖춘 걸로 보이는데 참. 이 핵심은요. 네. 대통령 육성이 나왔어요. 육성이 나오고 이 육성이 지난주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이번 주에 여론조사에는 반영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 되면 19%에서 얼마만큼 더 떨어질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걸 반등시킬 수 있는 동력은 현재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럼 이것을 멈추게 해야 되고 최소한 멈추게 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뭔가를 한다. 네. 이 메시지가 먼저 나가야 되겠죠. 그럼 지금 내리면 메시지 내용에 상관없이 이미 그 이번 주에 예를 들면 갤럽 기준으로 하면 금요일 날 발표될 여론조사에는 대통령 기자회견 한다만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목요일 날은 거의 또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네.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19%를 멈추게 하거나 해야 된다. 여기서 15, 14 이렇게 내려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 말씀대로 뭐 돌 맞고 가겠다, 지지율 보지 않겠다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전광판만 보고 있는 거죠. 전광판 보고 있다. 네. 19 딱 뜨니까. 그래서 사실은 5월달, 8월달 우리 기자회견 한 것도 보면 우리 기억해 보면 20 딱 찍었을 때 다 기자회견 맞습니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19%가 네. 가장 결정적이다. 결정타였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육성이 나오거나 김건희 여사의 뭔가 직접 육성,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나 네. 이런 게 직접 하는 게 나오면 굉장히 상황이 어려질 것이다. 내가 뭐 심지어 상황 끝이다. 네.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방송에서 예.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아니 그럼에도 이제 네. 10%뭐 이런 얘기 하지만 내용도 중요하잖아요. 내일 해가지고 내용에서 뭐 무제한 토론하겠다. 근데 다른 질문하겠습니까? 해리스 뭐 트럼프 질문하겠어? 아니에요. 명태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질문만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제대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용산 출입 기자들이 벼르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요. 명태균 씨에 대한 질문이 없지 않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요. 육성이 어떻게 된 경위로 나온 건지, 여론조사 정말 81차례 받아봤는지 돌려봤는지 그 대가는 제대로 지급했는지 네. 당연히 물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 대통령이 제대로 답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의 그 거리보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 보입니다. 네. 직접 소통하고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 것도 명태균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아, 왜 이렇게 뭐 마누라가 윽박질러서 명 선생님 마음 상하지 않게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마지못해 하는 거다. 그리고 나한테 김건희 여사가 전화해가지고 다음날 선생님 취임식 와주세요. 마음 푸시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에 따르면 뒤에서 좌지우지했던 거는 김건희 여사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대통령실이 거짓 해명을 했다는 게 전 더 이 국면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2번밖에 안 봤다. 그것도 대선 본선 가기 전에 경선 과정에서 한나절 만에 그냥 끝나버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진석 비서실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대통령 되기 전에 아주 매몰차게 잘라냈다라고 이야기해요. 대통령 되고 나서 내가 김영선이를 주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짓말이 그러면 이 됐어요? 거짓말을 했을 때 왜 거짓말을 하게 됐는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거겠죠. 거짓말할 의도, 거짓말할 어떤 의사로 그렇게 메시지를 내진 않을 걸로 보여 최소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까?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최소 이 정도는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정도의 그 대통령의 발언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국면을 그래야 국면이 수습이 됩니다. 수습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불을 끄는 게 아니고 그렇죠. 물을 붓는 게 아니고 예.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기자회견이 네.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오히려? 예. 예.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은 예를 들면 한 열을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말할 수 있는 게 한 3까지밖에 얘기 안 했다. 네. 나머지 7에 대해서는 뭐지 이게? 이렇게 하려고 기자회견 했어? 이렇게 만약에 되는 상황이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을 붓는 게 아니고 기름을 끼얹는 이런 상황으로 완전히 상황이 더 꼬일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무제한 이런 끝장 기자 답변을 받는다. 이게 사실은 그런 능력이 될지도 저는 의문인데 그걸 떠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기자회견을 결정한 게 혹시 순방 때 김건희 여사하고 편안하게 좀 동행하려고 그 지금 보면 외교 의전 빼고는 못하고 외교 의전은 하지 말라는 저는 그렇게 국민들 생각이라고 느껴지는데 둘이 편안하게 이거 하고 순방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런 분석이 저는 타당하다는 생각할 때 여러 다중 포석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말씀 주신 대로 지지율이 더 급락하면 안 되니까 일단 막아보자라는 일단 막고. 미봉책적 성격이 있고 또 김건희 여사랑 에이펙이니 뭐니 중요한 일정을 소화하러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설명 없이 왜냐하면 그거를 비공개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밤에 나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반발 여론을 잦게끔 하는 그러니까 우리 외교만 할게라고 이야기하고 나가는 그런 외교를 왜 국면인데 합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10에 3을 얘기할까요? 적어드신다는데 저는 10에 0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정치권에서 또 기자들 입을 통해서 나오고도 있어서 네. 그러면 진짜 답이 없을 겁니다. 이제 신영연설이 이제 불과 며칠 그거 전에 왜 거기는 안 가고 이걸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대도 하기는 형식으로 예, 예, 하긴 예.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자화자찬이 많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의 7일 내일 기자회견도 거의 그런 성격, 뭐 그런 유형이 되지 않겠냐라는 예측이 있는데 이렇게 만약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만약 그런 식으로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돼요. 네. 그리고 뭐 좀 외교 일정이 쭉 있는데 그 외교 일정에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와 동행을 하기 위해서 뭔가 부연 설명하거나 뭐 불가피한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한다든가 그건 100%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시기를 잘 잡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정말 어쩌면 국민들한테 솔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정말
파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급했던 게 네. 여론조사 19%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 예. 예. 그럼 일단 대통령이 직접 나오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형식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사과 비슷한 얘기는 할 건데 그게 얼마만큼 국민들의 이른바 국민들의 그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 감정이 얼마만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낼 거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게 글쎄요.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상황 인식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충원을 하는 게 제대로 다 들어갈 수 있을는지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기자회견 좀 지켜보기를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검찰 소환을 앞둔 명태균 씨 녹취가 추가로 또 공개가 됐는데요. 이건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인데 요 얘기 좀 들어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윤상현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 함성득이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서울 사람들은 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너를 그냥 부처로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니까. 자, 이제는 또 함성득, 뭐 매번 한 명씩 나오긴 합니다. 함성득 교수, 경기대 교수로 알려져 있고, 뭐 대통령 부부와 가깝다고 이렇게 알려진 사람인데, 사저 예. 아마 이웃일 거예요. 네, 아크로비스타 예. 그 근처 산다고. 네. 자, 이거 그 대부분 이 얘기 중에 핵심 자체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아는 사람들은 다 명태균 씨하고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이 네. 명태균 씨를 거의 대부분 알고 그러니까 그거요. 명태균 씨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가까운 분들 다 분들하고 알아요. 대부분 이렇게 소통을 하는 아, 정말? 뭐 이런 관계였다는 게 증명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이 정도면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한테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던 그런 예. 퍼즐들이 다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는 무슨 꿈을 꿨니 하면서 실제로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장에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단히 의아한 겁니다. 영국까지 가서 왜 안 갔을까? 근데 뒤에 명태균 씨가 있다고 본인이 그거를 부인하지 않아요. 지금은 윤상현 의원 캠프에 본인이 넣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국면에 함성득 교수라는 사람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이재명 대표랑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영수회담을 할 때 물밑에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맞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굉장히 신뢰를 얻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이 녹취가 나오기 전에도 언론사에 본인이 아크로비스타에서 여러 차례 이 명태균 씨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랬다는 걸 네.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워딩 내가 윤상현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시켜서 지금 들여보내고 대통령과의 캠프에도 넣고 이게 실체가 없다고 국민들이 볼까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정치 브로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정치 브로커한테 그렇게 많은 권한과 왜냐하면 창원 산업단지도 대단히 수상쩍어요. 본인이 총괄본부장 명함을 펴고 공무원들이랑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런 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함성득 교수가 나온 거 그 자체가 좀 충격적인데 자, 또 다른 내용의 녹취도 민주당이 공개한 건데 이것도 들어보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 건데. 그래도 예지력이 졸지야. 근데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남이 10번 생각할 때 내가 100번 생각하고 100번 생각할 때 1000번 생각해 이기는 거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예지력 저는 뭐 그런 걸 믿질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뭔데요? 저 뭐 도사입니까? 조선시대입니까 여기가? 그 예지력, 보살, 영적대화 이 뭐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를 우리 국정 최고 책임자 대통령 부부가 이 사람한테 의지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무총장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이상합니까? 글쎄요. 저도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70 넘은 제 어머니가
거의 안 합니다. 가끔 전보러 가시고 이런 말씀하시면 아예 좀 그만 보이소 어머요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어머니한테. 전 대통령 선거 때 그 네.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이 아.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왕자 말씀이신가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예. 윤석열 후보가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좀- 이렇게 얘기한 걸 봤을 때 예. 그 이전에도 상당히 그런 분들하고 교분이 좀 많았던 예. 또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한 건 아닌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왜냐하면 명태균 씨라는 분이 그런 취향을 상당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접근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장님 무사 뭐 안전뱅이 주술사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혹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게 된 경위도 예. 명태균 씨 그 한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랑 그 모친 최은순 씨랑 처음 만났고 신뢰를 전격적으로 준 게 최은순 씨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네. 보도가 나오고 있죠. 저는 오늘 한겨레 그림판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는데 예. 지금 이 국면에서는 명태균 씨가 등장하니까 천공이 등장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천공이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 봐 내가 걔보다 낫다라고 그랬지? 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우리 오빠가 무식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림판까지 나오는 지경이에요. 뭔가 주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러 의혹이 있었는데 뭐 오방색이니 뭐니 이랬던 것도 국민의 그냥 감정을 거슬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더 심해요. 저희가 대통령 후보가 왕자를 손에 쓰고 나왔을 때 알아봤어야 되는 그때 거 아닌가 알아봤어야 싶습니다. 되는데. 이미 알아봤지만 그래도 아니다. 뭐 구약 성경을 줄줄 읽는다, 외운다 이러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데 그 후과를 이렇게 치르는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공개된 그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알기를 뭐 끝이 압니다. 뭐 그 지금 봤을 때 그 오빠 맞는 것 같거든요. 무식하다, 모른다, 뭐 이 등등의 얘기. 오히려 예지력이나 이런 영적 대화는 명태균 씨하고 지금 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전 놀랍다가 제가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저겁니다. 저 한겨레 지금 얘기인데 정말 충격입니다. 지금 오빠가 무식해서 저거 나오고 있죠. 사무총리 어떻게 보십니까? 박절, 손절 이렇게 한겨레 오늘 그림인데. 내일 그 기자회견에서 네. 저것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네. 솔직한 사과와 진솔한 해명이 가능할까요? 제가 그러니까요. 보면 거의 불가능할 거거든요. 예. 지금 국민들의 그 이른바의 그 감정은 지금 한겨레 신문 저 정도 가 있거든요. 네. 예? 딱 저 정도 가 있어요. 저 정도 가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사과를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어렵다고 봐요. 네. 그럼 물을 붓는 게 아니고 진화가 안 되고 오히려 더 발화될 거라니까요. 네. 예. 자, 또 하나 국면 중에 지금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내일은 기자회견이지만 다음 날 금요일 날은 명태균 씨 검찰 소환 조사가 네.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지인한테 지금 자료를 줬다는 얘기, 처남인가 줬다는 얘기도 있고 이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명태균 씨가 뭐 이게 거짓말이든 뭐 허풍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게 조사를 받으러 가가지고 이 사람 뭐 아니면 또 다른 게 또 공개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있다고 보고요. 예. 이거 대통령 의중에 달렸다. 이건 대통령한테 하는 겁박입니다. 협박이에요. 협박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네. 내가 쥐고 있는 거 지금 다 풀면 감당할 수 있겠어란 말이 저는 그냥 허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직접 네. 취재하는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구속 기소가 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거를 타개하는 게 이른바 윗선에서 자기를 보호해주길 바라는 건데 그 믿음이 점점 희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아버지 산소가 없다. 화장장을 했네. 처남한테 줬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명태균이라면 제가 명태균이라면 본인도 이야기했잖아요. 내 휴대전화가 내 변호인이다. 이 변호인을 그냥 묻어버리고 불에 태울 수 있습니까? 그러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지켜줄 거의 유일한 방패막입니다. 이 사람도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봐줬죠. 창원지검에서 성간이 고발 들어가고 11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수사과에 묵혀두고 공갈폰 받고 그냥 바로
돌려주고 네. 수사 제대로 했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검찰이 면죄부를 받으려고 한 10명까지 충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창원지검에서 고안을 받았을 때 검사 지원을 외부에서 받았을 때 7명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택도 없습니다. 지금 한 10명 언저리로 해가지고 특검 여론은 맞고 그냥 우리가 수사는 했어라고 보여주기 식으로 할 거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게 막아지지 않을 겁니다. 네. 명태균 씨 결단해야 될 거예요. 아하. 구속 영장 청구도 지금 피하기 어려운 국면에 왔습니다. 일단 죄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쥐고 있는 거를 아하. 어쨌든 활용의 카드로 정말 공개할 날이 저는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뜨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자회견에 이게 조사까지. 예. 제가 알기로는 가지고 있다고 좀 가지고 있겠죠. 뭐라도. 분명하게 저도 전에 들었는데 예. 가지고 있다. 아, 전에 들은 얘기십니까? 예. 가지고 있다. 예, 가지고 있다. 혹시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신 건 아닌가요? 터쳐볼까 뭐 이런 얘기도 아, 터잡을까? 예, 터잡을까? 이렇게. 뭐 그런 얘기도 예. 뭐 하는 것 같던데 네. 본인이 굉장히 조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 진짜 상황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네. 그 휴대폰 여섯 개를 압수했잖아요. 네. 압수해갖고 상당 부분을 다 이렇게 했는데 별 내용이 없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검찰이 별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강압 수사에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갔는데 정말 나를 이렇게 해? 나 뭐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한가 두고 보겠어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예. 사실상 거래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내용이 전부 공개되고 국민들이 다 아는 상황이면 검찰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아. 예, 그러면 명태균도 어쩔 수 없는 길을 가게 되겠죠. 예. 그럼 뭔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더 그게 나온다면 와, 이 기자회견 해보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고 네.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추가 녹취까지 나온다면 이게 민주당 발일 수도 있고 명태균 발일 수도 있고 명태균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검찰에 들려줄 거다. 검찰이 확보도 못한 거예요. 네. 본인이 다 쥐고 있는 이 게임에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명태균발 이 뉴스들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제는 좀 무섭기도 하고요. 또 그렇죠. 국정을 생각해 보면 좀 답답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근, 장윤미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